안녕하세요. 오늘도 찐한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 사연도 바로 들어보세요. 윤지영은 결혼한 지 1년이 된 20대 후반의 여성이다.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서연 살롱에 방문했다.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요즘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윤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특히 시댁과의 관계는 더 복잡하죠.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효도가 아니라, 하지만 여전히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네요. 서연이 말했다. 윤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꿈 같은 신혼집. 윤지영은 결혼 과정에서 시댁의 지원으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제공받았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부모님께서 32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서울에 집을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덕분에 전세 자금이나 월세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정말 큰 도움이네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주거 문제인데. 맞아요. 친구들도 저를 신데렐라라고 불러요. 윤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시아버님께서는 나중에 명의도 우리 부부 앞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정말요? 그건 대단한 일이네요. 윤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방문과 간섭. 윤지영은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죠.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처음으로 친정 부모님을 제 신혼집에 초대하는 거라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랐거든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영아, 집 청소는 잘했니? 음식은 뭐 준비했어? 시어머니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왠지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윤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오후에 정말 놀랐어요.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도착하신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줄게라며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궁금해했다.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보시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며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기 시작했죠. 김치 담는 방법, 과일 자르는 법까지. 제 집인데도 마치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윤지영은 시어머니의 간섭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말했다. 갈비찜을 다시 만들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이렇게 해야 맛있게 되는 거야.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이니까.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윤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때도 시어머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대화에 끼어들고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셨죠. 저는 점점 제 정체성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은 윤지영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결혼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그런 일이 잊혀질 만하면 다시 발생했어요. 매번 시어머니는 너희가 바빠서 그렇지, 또는 내가 도와주러 온 거야 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제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듯 했어요. 윤지영은 남편 이태준에게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태준이는 엄마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치매로 느껴졌죠. 윤지영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어느 날
문득 시아버님이 하신 약속이 궁금해졌어요. 언제쯤 집 명의를 저희 앞으로 돌려주실지.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은 시아버님이나 태준이 아닌 박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 그게 누구죠? 저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태준이에게 물어봤더니 태준이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시부모님께 찾아갔죠. 시아버님께 물어보니 박성민은 시아버님의 오랜 사업 파트너라고 하셨어요.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서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바꿨다는 거예요. 윤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사실은 시아버님의 사업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명의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그저 저희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서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윤지영을 바라보았다. 태준이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태준이도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결정에 당황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를 지지해줬어요. 우리가 당장 이 집을 나가자고 말했죠. 윤지영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날 밤 태준이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다음 날 태준이는 시부모님께 저희가 독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만류하셨지만 시아버님은 의외로 이해해 주셨어요. 윤지영과 이태준은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비록 32평 아파트에서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다. 우리만의 공간에서 비로소 진정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보금자리예요. 윤지영은 이사한 지 몇 개월 후에 들은 소식을 전했다. 시아버님의 사업이 결국 파산하게 됐어요. 채권자들이 모든 자산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박성민 명의로 된 부동산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해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시부모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기 혐의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셨어요. 명예 신탁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셨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윤지영은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태준이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 집에 계속 살았다면 저희도 그 문제에 연루됐을지 모르죠. 지금은 어떠세요? 서연이 물었다. 윤지영은 밝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넓은 집에서 작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행복해요.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만의 규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거리를 두니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저희 집에 오실 때 먼저 연락하시고 저희 생활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윤지영은 자신의 경험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만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를 지지하며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그 결정이 윤지영 씨와 태준 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윤지영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우리는 이제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윤지영은 다시 서연살롱을 찾았다. 오랜만이네요. 지영씨. 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윤지영은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행복해 보여요. 서연이 말했다.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아버님의 사업은 결국 파산했고
박성민 명의로 된 부동산도 압류되었다. 시부모님은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를 원망하기도 하셨죠. 너희가 그 집에 계속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요. 서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시부모님도 이제는 저희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윤지영은 작년에 비해 훨씬 성숙해 보였다. 저희도 많이 성장했어요. 태준이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며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곧 새 식구가 될 예정이에요. 서연은 기쁜 표정으로 축하를 건넸다. 정말 축하해요. 아이가 태어날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준이와 함께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특히 시어머니는 손주를 기대하며 정말 행복해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저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어떤 가정 환경을 물려줄지예요. 물질적인 것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지영 씨와 태준 씨라면 분명 멋진 부모가 될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윤지영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연 씨와 나눴던 대화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흑석동의 32평 아파트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부부의 의미, 가족의 가치, 그리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서연은 윤지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앞으로의 여정도 응원할게요.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윤지영은 밝게 웃으며 카페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1년 전보다 훨씬 가볍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비록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 살롱의 창문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날, 윤지영이 3살배기 아들 민우를 데리고 카페를 찾았다.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윤지영이 반갑게 인사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지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 귀여운 아이가 민우인가요? 윤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민우예요. 인사해봐, 민우야. 민우는 수줍게 서연에게 인사했다.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민우는 서연이 준비해준 색칠,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윤지영과 서연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네요. 서연이 말했다.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녀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민우를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최근에는 직접 디자인한 소품을 판매하는 작은 온라인 샵을 오픈했다고 했다. 태준이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우리도 조금씩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죠. 서연은 기뻐하며 축하를 건넸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지영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민우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죠. 시어머니는 손주를 무척 사랑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세요. 이제는 제 영역을 존중해 주시고 저도 시어머니의 경험을 귀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시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시부모님은 많은 것을 잃으셨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보다 가족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서연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윤지영을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해요. 지영 씨,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다니. 윤지영은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실 이제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태준이와 저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가족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요. 서연은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럼 흑석동의 32평 아파트에 대한 미련은 없나요? 서연이 궁금해했다. 윤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희에게는 그곳보다 더 값진 것들이 생겼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 그녀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민우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큰 집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용기예요. 서연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윤지영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가치관이에요. 지영 씨 가족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윤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았어요. 그건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곳, 어디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민우는 엄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윤지영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정의 행복이 담겨 있었다. 햇살이 가득한 카페에서 윤지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여정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에 태준이도 함께 방문할게요. 우리 가족 이야기가 다른 신혼부부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지영 씨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윤지영과 민우는 손을 흔들며 카페를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